내 안에 끓어오르는 어떤 거를 견딜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엄마 대학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우리 한번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가는 거 어떨까요? 제게 개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크게 와닿았던 거는 한 10여 년쯤 전인 것 같아요. 사방에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했는가 봐요. 당시에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기초로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어요. 저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중요한 게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교육청에 가서 이제 교사 연수도 하게 되고, 방송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당시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화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보의 생명력이 짧아지잖아요. 옛날에 농경 시대는 정보가 한 2000년 정도의 생명력을 갖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갖고 와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아버지도 똑같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갖고 와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러면 또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또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지식과 정보가 이 생명력이 한 2000년을 갈 수 있었죠. 그러다가 산업 시대가 온 거예요. 산업 시대가 오면서 이 정보 기간이 짧아졌어요.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 정보화 시대로 오면서 50년. 그리고 좀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정보가 과연 그 수명이 얼마큼 될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죠.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아티클에서는 20분마다 새로운 과학 지식이 탄생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정보가 지식이 빨리 생성이 되고 빨리 사라지기도 하는데 빨리 정보가 생성되고 활용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생성해낼 때 이 정보를 쓰는 우리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염두에 두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고 생성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예전에 있던 그 학습 체계, 그런 공부 방법,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할까를 돌아봤을 때, 미래에서는 그것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필요할까? 네,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빨리 활용하고, 또 만들어내는 이런,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10년, 20년 뒤에 이런 사회 속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빨리 그런 자질을 키워야 되는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필요해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이제 실시됐죠. 그것이 자율적이든 아니면 강제적이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회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사회 현상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탁 멈추진 않잖아요. 이미 형성된 이런 하나의 현상은 항상성을 가지고 어때요?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나가게 돼 있죠. 재택근무를 만약에 이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좀 더 발전적이 된다면 여러분이 오너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람이 재택근무를 해요.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는 자율성이라고 봐요. 물론 책임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의 업무를 스스로 어떻게 자율적으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하나의 사회적인 요구로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을 가지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클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자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주도,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어떤 팁들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내 아이를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스스로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제 아이가 좀 이렇게 자율적인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뚜렷한 현상으로 제가 이제 자율성에 대해서 느꼈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않고 부산에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운동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제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체육센터를 보냈는데, 체육센터에서 아이를 데리러 올 땐 큰 대형 버스가 와요. 그래서 집 앞까지 곳곳에 올 수가 없어요. 큰 도로변에 이렇게 자리를 몇 개 정해서 가장 가까운, 내 집과 가까운 곳에 정거장을 정해서 거기 가서 모여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가 보통 9시에 버스를 탔어요. 9시에 버스를 타면 저는 7시부터 깨우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지민아 일어나! 이러면 이제 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꼼지락꼼지락 해요. 근데 야단 안 쳐도 돼요. 왜? 아직 시간이 많아요. 일어나야지. 그럼 아이가 일어나요. 그럼 또 멍하니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또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뭐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이제 밥을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양말 신어. 지가 양말도 신고 옷도 입고 준비하고 뭐 이러고 이제 나가요. 나가다 보면 풀도 보고 강아지 보면 강아지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를 타러 그렇게 가도 한 10분 전, 5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그럼 얘는 또 거기서 막 놀아요, 이렇게. 그럼 나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버스가 거의 저쪽에서 이렇게 나타날 쯤에 갑자기 사방에서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모습이 비슷해요.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아이 손을 잡고 뛰어옵니다. 그럼 엄마의 보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만큼씩 끄면 이 아이가 한 발 뛰고 엄마가 잡아다니면 또 날라요. 슝슝 날라옵니다. 거의 아이는 날라오고 엄마는 달려와서 버스에 탁 태우고 가방을 주고 안녕 갔다 와 이렇게 하죠. 그 아이를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아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땠을까? 몇 시에 일어났을까? 아마도 얘가 밥을 막 먹는, 엄마는 그랬을 거예요. 빨리 먹어. 빨리. 그래서 엄마는 뒤에서 막 머리를 묶어주거나 아니면 양말을 막 신겨주거나 빨리 옷 입어. 빨리 양치질해. 양치질 하는 동안 엄마는 다른 걸 막 준비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아이가 이런 속에서 자율성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여실히 해봤었어요.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여유를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절실히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혹시 어리거나 초등학교 학생이거나 할 때는 한번 학교 가기 전에 요 생활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 챙기게 자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서 아이가 숙제를 안 가져가면 어때요? 엄마가 애달파가지고 막 갖다 주고, 막 또 애가 준비물 안 가져왔다면 애달파서 달려서 갖다 주고, 심지어 어떤 엄마는 하루 종일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런 엄마들이 정말 많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챙기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 반듯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자율성이 없어요. 네,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뭔가 처리해내고 이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내 아이의 일상을 자율적으로 키우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큰아이가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좀 저학년 때인데 어느 날 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주황색, 한쪽은 연두색, 그러니까 눈이 확 띄는 이런 양말을 짝짝이로 탁 신고 나온 거예요. 그랬죠. 지민아, 양말 괜찮아? 이렇게 보더니만 이쁘잖아. 색깔이 너무 이뻐서 어느 걸 신을지 감을 못 잡아가지고 2개 다 신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알았어, 갔다 와. 그리고 애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또 어떤 날은 학교를 가는데 꼼지락꼼지락 해요.
지민아, 학교 갈 시간이야. 그럼 애가 나와요. 근데 머리에 요만큼씩, 정말 요만큼씩 그 갓난아기 머리 묶어주는 거 있죠? 그 고무줄, 형광색 고무줄로 막 사방을 수십 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허걱 하고 놀라죠. 지민아, 머리 봤어? 그러니까 어떤데? 이뻐! 이러는 거예요. 아, 넌 이쁘구나. 알았다. 가봐. 그래서 학교를 보냈어요.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머리로 어떻게 학교에 있을까? 아마 다 이렇게 하나, 둘 다 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제가 학교 근처에서 학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원생들이 다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를 다 알아요. 오면서, 들어오면서 다 얘기해요. 선생님! 오늘 지민이 보셨어요? 지민이 머리 보셨어요?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애가 어땠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 때문에 재밌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예, 너무 웃겨가지고, 1교시 끝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민아, 네 머리카락 네가 묶었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괜찮니?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쳐다보더니만 고무줄 하나만 이렇게 쓱 빼더래요. 그 선생님 내버려 뒀대요. 그랬더니만 하나만 쓱 빼고 선생님 눈치를 보더니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 아이가 어른이 되면 히피족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한여름에 부츠 딱 신고 가죽 잠바 딱 입고 막 이렇게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각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컸는지 아세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봤어요. 내 아이가 자율적으로 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그 결과나 이런 걸 감당해낼 수 있다면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방법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 대학 내내 제 경험담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학원에서의 아이들 경험,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들, 이게 뭐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단지 제 생각에 이렇게 한번 키웠으니 여러분은 어떠신지 참고하시거나 이렇게 응용하시거나 아니면 반면 교사로 삼으시던가 이러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을 아이에게 시키기 전에 내가 내 아이의 일상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뼈아픈 반성 내지 각성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쳐다보는 관찰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엄마로서 내 아이를 자율적으로 크기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이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나랑 달라도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쳐다보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 근데 그 인정해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뭔가 끈적끈적하고 뭔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어떤 이 힘을 견디는 그런 엄마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자율적인 그런 삶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이런 견디는 힘, 그리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런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한번 나는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끌어오르는 어떤 거를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시간을 두고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나의 견디는 힘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아이를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반자이자 코치자이자 엄마로서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해가는 동안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자기주도 학습이 왜 필요한지, 거기서 꼭 필요한 자질인 이 자율성을 나는 지금 내 아이에게 키워주고 있는지, 내 일상에서 나는 내 아이를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져서 견디고 있고 시간을 주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해가면서 방법도 제시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 엄마의 역할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엄마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